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혹시 방송 계속 보신 분만이 저거 또 나왔네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착한 사람은 뭐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냥 일단 나한테 이롭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힘들게 안 하고 이러면 좋은 사람이라 했죠. 그리고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뭔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냥 내가 피곤하고 그냥 옆에서 피곤해 내 기분이 나빠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좋음이라는 개념과 나쁨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 그런 객관적인 뭐 공공성, 뭐 얼마나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본질에 충실하냐, 아니면 얼마나 지켜야 될 선을 잘 지키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다 얘네들에 의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규정되는데 얘네들을 규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네. 자, 제가 성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성격 검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격 검사가 이제 주로 저는 다 해봤는데 빅5 검사도 있고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건 이제 MBTI 검사를 많이 이제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빅5 검사나 MBTI 검사 저는 굉장히 좋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왜 명리학을 공부한지 아세요? 제가 아까 코끼리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고의 틀이 잡히는 건 사실 유아기 때부터예요. 그리고 정서는요, 거의 대부분 미성년자인 0에서 20세 거의 대부분의 정서가 잡혀요. 근데 그 정서가요,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격으로 부정적인 굉장히 반응을 받고 이제 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격 검사를 했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왜 명리학 공부를 했냐면요. 명리학은요. 아기가 딱 태어나는 그 성격적, 선천적 유전 정보를 갖고 성격을 분석을 해요. 만약에 가장 좋기로 한다면 그렇게 분석된 성격을 하나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성인이 됐을 때 MBTI든 빅5 검사든 추가로 하나 더 검사를 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명리학은 사실은 이제 개인이 분석해주는 또 어떤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좀 오차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서 겹치는 부분을 얻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고 성격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명리학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파악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지금 이 칸이 10개 미만이에요. 근데 사실은 10개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음표 해놓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됐냐면 글씨를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 것 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성격이라는 거 안에는요. 성격의 기능적인 부분, 그쵸?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그 존재의 본질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욕구, 욕구를 담고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정서도 담고 있어요. 방향성도 담고 있어요. 제가 다 여기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격이라고 말하는 거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꼼꼼하다 내향적이다 내성적이다를 그건 무조건 기본이고 그것 외에 담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빅5 검사나 MBTI에서는 그런 다양한 면들을 담는 거에는 제가 봤을 땐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름을 지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 애가 안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민하고 예민하지 않은 것도 성격이에요.
근데 타고나기로 예민한 애를 안 예민한 애로 탈바꿈 고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불안도가 높은지, 이 아이가 좀 유연성이 높은지, 긴장도가 높은지, 적응력이 뛰어난지, 적응력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격이에요. 이것들을 다 봐야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도 첫째, 둘째, 셋째가 담고 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유능해지셔서 첫째를 다루는 방법과 둘째를 다루는 방법, 셋째를 다루는 방법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의 그 방향과 일치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유 없이 문제 있는 아이, 뭐가 이상한 아이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은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이런 성격을 갖고요. 자, 집단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 있어요. 친밀한 집단이 있고요. 이해의 집단이 있습니다. 친밀한 집단은 뭐겠어요? 가족, 친구, 그쵸? 그냥 뭐 딱히 목적이나 필요가 아니라 그냥 친근, 좋아서 만나는 집단이에요. 이해 집단은 뭐냐면요. 좋고 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의 목적과 필요,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격은, 보세요. 어떤 성격은 이런 친밀 집단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성격이 좋다라고 여태까지 성장을 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이해 집단을 들어갔는데 어떤 취급을 받을 경우도 있냐면요. 너무 물러 터졌어. 애가 똑부러지질 못해. 그래서 자칫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무능해. 이렇게 가는 경우까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성격이라는 것은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고 봤을 때 하나로만 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써놨는데 성격 안에 우리 뭐 내향적, 외향적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공격형이 있고요. 수비형이 있어요. 자, 공격형은 뭐냐면 뭔가 계속 앞으로 깨고 나아가는 거죠. 그쵸? 수비형은 뭐냐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질서, 뭐 정보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기로는 공격형과 수비형이 함께 공존을 하는 성격이 제일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수비형이야. 세상은 계속 변해. 근데 얘는 맨날 그때 그대로를 그냥 고수하고 살아. 자, 이러면 발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발전이 없어요. 안정은 되겠지만 발전이 없고. 자, 공격형인 것만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성격 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 내다버리고 무조건 앞으로. 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자기 존재 자체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를 넘어서 이거는 무모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명략의 이론은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핵심이라는 그 얘기 한번 잠시 더 넣어보고요. 자, 두 번째는 요 그림에서 나오는 성격 유형은 자, 첫 번째는 동굴형, 하나는 이렇게 세모형으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형이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런 표현을 참 쓰기는 좀 그런데 이제 원시형, 근시형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거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생형이 있고 가축형이 있어요. 자, 밑에는 다 물음표예요.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타 등등이 쫙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조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격을 갖고 제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이 성격을 갖고 적성이 만들어져요. 자, 사람한테도 성격이 있지만요. 일에도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맞지 않으면요. 정말 멀쩡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는 뭐가 돼요? 바보가 돼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적성이라 진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맨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 성격. 자, 그 성격을 갖고 살면서 만들어진 후천적 성격. 이것들의 토탈, 나의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 과제라는 거. 이게 파악되지 않는데 무슨 적성이며 진로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지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한 걸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